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천주모두국장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의 해수면이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과거 100년간의 상승분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대학 졸업 근로자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근로자들보다 돈을 더 적게 번다는 조사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해수면이 앞으로 기록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 NOAA와 우주항공국 나사 등 연방 연구기관들이 지난 15일 2022년 해수면 상승 기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오는 2050년까지 미국 해안 지역 해수면이 평균 25에서 30cm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92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해수면 상승분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지난 100년치의 상승분이 한꺼번에 오르게 된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고서 발표에서 해수면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라면서 전 세계 지역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 이미 늦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이유가 뭡니까? 네,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인간의 탄소 배출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을 해도 해수면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는 정해진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해양대구국의 리처드 스프린러드 국장은 현재와 미래의 탄소 배출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어떤 조처를 하든 해수면 상승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의 수준으로 배출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세기 말 미국 해안가의 해수면은 약 60cm까지 오르게 되는 걸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오른다는 것은 침수나 홍수가 더 잦아진다는 말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30cm까지 상승할 경우엔 14만 가구가 격주로 침수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또 해수면의 상승으로 만조 그리고 태풍 피해가 커지면서 해안가 침식과 습지 손실도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평균 4에서 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홍수 사태가 남동부 해안 지대에서는 1년에만 4-5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해안 간조 측정과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나사의 넬슨 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맞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각기 다른 연방기관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해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침내 힘을 모았다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나 메카시 백악관 기후보좌관이 성명을 내고 해수면 상승에 관한 이 새로운 데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듯 우리의 기후 위기가 코드 레드, 즉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에 이르렀음을 재확인시켜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메카시 보좌관은 이어 기후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안 지역 이 해수면 상승에 좀 더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피해 규모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월간지 자연 기후 변화는 지난달 2050년까지 미국에서 홍수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 내용을 실었었는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4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대학에 다녔더라도 고졸 근로자보다 돈을 더 적게 벌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육노동력센터 CEW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고등학교까지만 다닌 사람들보다 더 적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고졸 출신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조지타운대 CEW 센터가 4,500개의 대학을 조사한 결과 평균 60%는 대학교 등록 10년 후 고졸 출신 근로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대학의 30%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대학 등록 10년 후 고졸 출신보다 돈을 더 적게 버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조사기관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CW 센터의 앤서니 카네벨 소장은 이번 보고서 발표에서 통상 대학 입학이라는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지만 이는 학위나 학업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는 다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과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했는데도 고졸 출신보다 더 적게 벌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대학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해서 학위를 따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 기관의 마틴 반데베르프 편집교육국장은 대학 등록 후 나타나는 저소득 임금은 종종 낮은 졸업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학위를 따지 않고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 고졸 출신보다 더 가치 있는 노동력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고등교육 연구그룹인 에듀케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4년제 대학 졸업률은 6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졸업을 미처 못해서 학위를 따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학 입학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 부분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카네벨 소장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 생활을 한 뒤 만약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임금은 높지 않은 상태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조지타운대 CEW 센터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이 대학별로 대학 등록이라는 투자 이후에 이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의 규모는 어떠한지,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 졸업 후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나와 있나요? 보고서는 대학 등록 후 40년 뒤 수입이 가장 높은 사립대학교 순위를 이 보고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상위 10개 사립대학 중 약학대 그리고 공과대학의 성적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조금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보고서에서는 조사 결과 1위는 세인트루이스 보건과학 약학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 등록 후 40년 후 회수하는 돈이 총 270만 달러에 달합니다. 2위와 3위 역시 모두 약대였습니다. 2위는 뉴욕에 있는 올버니 약대인데 대학 등록 후 40년 후 총 260만 달러의 수익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3위는 매사추세츠 약대로 40년 후 총 수익이 약 25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립공과대학도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약대에 이어 공대가 바로 다음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4위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대학 등록 40년 후 총 25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회수했고 5위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로 캘리포니아 공대와 거의 비슷한 이 수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찰스 R 두루 의대, 하비머드, 벤틀리 대학 등이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와는 별도로 대학 졸업 후 전공별 임금 수준을 발표한 보고서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데 보고서를 보면 대학 졸업 후 5년 뒤 전공별 임금 수준을 조사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공학기술 전공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컴퓨터공학 전공이 5년 뒤 평균 임금이 7만 4천 달러로 1위였고 화학공학 전공이 7만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인문, 사회과학 전공은 졸업 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장 낮은 전공은 가족 소비자 과학 전공으로 대학 졸업 후 5년 뒤 평균 임금이 3만 2천 달러 정도였고 일반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은 졸업 5년 뒤 평균 3만 4천 달러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